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한 블랙박스 화면에 담긴 영상 충격적인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차도에서 가장자리에서 걸어오던 초등학생이 멀리서부터 다가오는 차를 보더니 발을 차도 쪽으로 옮겨 뛰어드는 신용을 합니다. 이후 해당 차량이 더 가까워지자 아이는 아예 몸을 차 쪽으로 들이대며 놀리는 듯한 몸집을 보이죠. 아이들이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위험천만한 민식이법 놀이,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민식이법이 처벌 규정이 매우 강화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도입 당시에도 이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그동안 질주하거나 조심하지 않았던 운전자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많이 이제 다치는 사고가 발생을 해서 이제 그 필요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이게 이제 워낙 강화되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뭐 좀 부정적인 여론도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를 악용한 민식이법 놀이가 아이들이 이제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니까 이제 우리가 또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해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됐는데요.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에 이게 이제 실제로 그러기만 하고 그치면 크게 문제는 안 되겠지만 사실 운전자 입장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갑자기 보였을 때 급정거를 할 수가 있고 또 이에 대처하다 보니까 이제 운전을 하면서 실수가 있을 경우에 실제로 이게 이제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제 염려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이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예방 교육이 정말 꼭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잘못을 했을 경우에 부모가 결국에 아이들이 물론 다칠 수도 있고요. 이로 인해서. 그리고 이에 대해서 부모가 감독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정말 교육이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식이법 놀이에 당한 피해 운전자가 아이를 피하려다가 전신주하고 부딪혀 사고를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부모가 이에 대해서 뭐 차량이나 또는 운전자가 다쳤을 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일 이런 경우는 뭐 없겠지만 자녀가 이렇게 이제 의도적으로 장난을 하면서 사고 낸 걸 혹시 부모님이 알면서도 이를 막지 않고 오히려 또 운전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게 또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식이법으로 처벌되니까 합의를 하자라고 한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요. 또는 아이들의 잘못인지를 알면서도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또 사기죄까지 성립될 수 있는 문제가 있겠죠. 이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그 법규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사고 안 나게 안전하게 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님들 한 번 더 아이들에게 단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김선영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선영 변호사입니다. 요새 날씨가 많이 더운데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죠? 아닙니다.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요. 네. 변호사님의 명쾌한 상담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공무원 퇴직 후 고향 친구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친하게 지내던 고향 친구가 거래처에서 물품 대금이 안 들어와서 그런데 자재 구입하는데 급히 필요하다며 3억을 빌려달라는 겁니다. 이자도 잘 쳐주고 금방 갚겠다면서요. 친구는 자주 성가해서 사업도 잘 꾸려가고 있고 주겠다는 이자도 꽤 많아서 퇴직금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3억 원을 아내에 몰래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석 달 정도는 이자를 잘 주더니 이후엔 상황이 어렵다며 연락을 피하더군요. 어렵게 연락이 닿아 친구에게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대출이라도 받아서 원금을 갚으라고 했죠. 황당하게도 친구는 사업이 힘들어져 아내가 못 견디겠다며 이혼을 요구했고 재산분할로 아파트까지 아내에게 다 줬다는 겁니다.
친구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가 한 20억 정도 되는데 정말 이혼한 건지, 이혼을 했더라도 전 재산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아내에게 다 넘겼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친구가 재산 분할로 아파트를 아내에게 넘겨줬다면 저는 정말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네. 충분히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사연을 보니까요. 저 고향 친구에게 3억을 빌려줬는데 설상가상으로 친구는 이혼으로 아파트를 네. 전부 다 부인에게 네. 줘버렸다고 네. 하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본인 재산 명의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사례자분도 그렇고 저희도 의심이 좀 가잖아요. 네, 네. 이게 정말로 실제로 이렇게 이혼한 게 맞는 건지. 네, 네. 변호사님 한번 상담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보시면 이게 진짜 이혼인지 자체를 의심하고 있으신데요. 그 이제 법에서는 혼인 관계를 해소할 진정한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혼 신고를 하는 것을 법률적으로 이제 가짜 이혼, 가장 이혼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법원은 일단 이제 이혼 신고가 되면 이혼 자체를 가장 이혼이라는 이유로 무효로 돌리거나 이혼에 따른 일체 법률 효과를 무효로 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이혼도 이혼은 네. 이혼이다. 네, 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근데 이제 이때 만약에 이 친구가 이런 빚을 피하려고 네, 네. 이런 빚독촉 때문에 이혼을 한 거라면 네. 이때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혼이 무효가 되고 아파트 재산 분할이 다시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 유사한 경우에 판례가 있는데요. 네. 판례에 따르면 이제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일단 이혼이 성립된 경우에는 이제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일단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지금 경우처럼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인정되더라도 법률상의 혼인 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합체 하에서 이제 이혼 신고가 되었다면 그러니까 협의 이혼이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혼에 대한 합의 자체는 목적이 어쨌든 간에 그거는 합치된 거니까 목적과 상관없이 이혼은 효력이 있다 이런 말이군요. 예, 일시적으로라도 그냥 그 혼인 관계를 해소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다른 목적이 있어도 일단 이혼 자체는 유효이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협의 이혼이 그럼 유효하면 다른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협의 이혼이 유효하면 이에 따른 재산 분할도 원칙적으로는 그에 따른 그 재산 분할도 유효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에 재산 분할 자체가 무효임을 전제로 이미 부인 명의로 넘어간 아파트를 사연자의 친구 명의로 찾아올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재산 분할은 보통 이제 우리가 비율로 하고 또 남편이 돈을 벌었다고 하고 요즘 자수성가해서 사업을 하는 친구라면은 이 친구가 상당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그렇죠. 지금 전부 다 부인에게 아파트를 넘겼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문제 삼아서 한 푼도 이렇게 좀 조금이라도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아예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처분하는 행위를 법률적으로는 사해행위라고 하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이제 민법이 사해행위 취소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406조 본문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 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단서가 문제가 되는데 채무자의 처분 행위로 인해서 이익을 얻은 자나 그로부터 이제 다시 전득자라고 하는데 다시 이익을 얻은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행위 취소를 구할 수도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 사연에서 보면은 부인은 지금 사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부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처분하지 않은 이상은 지금 그 사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취소할 가능성이 좀 있는 겁니까? 일단 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 그 법률 행위 자체를 이제 취소하고 취소되는 범위 내에서 원상 회복을 할 수는 있는데요. 다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범위가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이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과 사행위 관계에 있어서 상당한 범위라는 기준으로 채권자하고 이혼하는 배우자와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조금 살펴보면 그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 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의 경제적으로 공고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 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하면서 그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 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 분할이 민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 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한해 적법한 재산 분할이라고 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는 취소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집이 20억이니까 재산 분할로 한 10억 정도를 부인이 원래 재산 분할을 할 수 있었다면 이 부분은 원래 공동재산의 청산이고 부양적이니까 얘는 괜찮고 나머지 이를 초과하는 범위가 있다면 그 부분만 사회행위가 된다. 이제 이게 판례 태도군요. 그래서 여기 이 사례에도 조금 적용을 해보면 이 사례 같은 경우에 전업주부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전업주부의 경우에 혼인 기간이 3, 40년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친정에서 뭐 집을 사는데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뭐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상적으로는 50%를 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50%가 넘는 경우에 한해서는 사회행위가 되는 것으로 보고 원상회복을 구해서 이에 대해서 집행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부인 입장에서 나는 이거 정말 빚이 있는 거 이런 거 몰랐다. 뭐 이렇게 해서 전혀 사회행위로 취소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좀 가족관계에 좀 특수해서 다만 그 전득자 같은 경우에 모르면 취소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서 문제이기는 한데요. 다만 사회행위 경우에 채무자가 처분 행위를 하면서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수익자나 전득자도 사회행위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따라서 사례의 경우도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아내에게 전부 넘기는 것은 채권자인 사연자를 해함이 명백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도 50% 이상을 재산 분할로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배우자가 이렇게 채권자를 해야 하는 걸 알았다고 추정을 하다 보니까 그럼 추정이 되는 경우에 내가 정말 몰랐다는 것은 부인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군요. 일단은 채권자가 우리 사연 주신 분이 좀 보호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되겠네요. 반 정도는. 오늘 사실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례 가지고 김서영 변호사님 사회행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양서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도 문을 엽니다. 끝곡 리쌍의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들려드릴게요. 양서영이었습니다.